우리가 너무 앞서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냥 법에 강의를 많이 해봤던 사람들이라 나중에 지겨워하시는 법이 있어. 그래서 그들에게 시간을 드리려고 해. 질문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하려고 했냐면,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뭐다 중장층에 아까 내가 뭐 얘기했던 제일 그 가장 찬다는 듯이 마치 비웃듯이 오고 있어요. 다 대학가 날 뒤끝이 있다니까. 자, 농담이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소비자라는 거예요. 이걸 소비자. 내 필요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가진 사람. 네. 근데 그 권리를 우리 뭐 여러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생각, 나는 이럴 때 참 내가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혹시 있어요? 지하상가에서 하면 뭐 환불을 안 해주더라고요. 교환이나 그런. 지하상가. 네. 예를 들면 옷 같은 거나 속옷. 네. 그래. 네. 우리나라도 아직 요즘은 그래도 다 한국에 있는 줄 알았지?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럼 백화점 가나 아직도? 거기 받아요? 저 신용카드 받아요? 네. 그래서 근데 아직 환불은 안 해줘요? 네. 교환도 안 해주고? 교환은 해주면 혹시 뭐 전공이에요? 저 광고는 좀. 광고는 잘 광고해갖고 그런데 다시는 다른 사람 못 가게. 네, 좋아요. 이따가 할게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 조금 기다려. 본인이 생각하는 소비자라? 제가 원하는 거를 필요에 맞게 살수 그래요. 근데 또 동일한 질문이면 나는 그때 별로 내가 그 소비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 누리지를 못했다. 아까 그 분위기에서 말씀하신 비슷한 건데 마트 같은 데서 이제 그 강제로 씌워버리는 것 그런데 나는 가는 데가 같아요. 24시간 원래 하는데 필요해서 들어올 거예요. 이거 사실 맞는 말 같아요. 나는 사실 정확히 30년 전에 처음 공부하러 갔을 때 밤에 공부하다가 상가가 이러는 거야. 야, 뭐 먹으러 나가자. 어디 먹으러 가요? 2시간 넘었는데 이게 12시에 있던 사람이 보니까 야, 저기 가면 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븐일레븐이 있었는데 학교 바깥에 세븐일레븐인데 그게 한국 분들이 경영하시는 곳인데 정말 24시간을 하대. 가갖고 뭐 콜라랑 우리말로 치면 그 초코파이 같은 거 하고 지금 우리 다 있잖아요. 왜 햄버거 같은 것도 이렇게 데워갖고 이렇게 싸놓고 밤을 새워서 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한 달 공부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네, 우리 또 아까 굉장히 대답을 잘해줬던 뭐 전공이에요? 갑자기 철학 아주 질문을 더 나오고 있어요. 뭐 전공? 정치개혁과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무 정치할 것 같아. 그때에 있어서 나는 이런 소비자다. 나는 적어도 지금까지 소비 생활을 이렇게 해왔다. 저는 정당한 제품에 정당한 가격을 내고 사고 있습니다. 물건을 흥정하려고 그러면 한 데는 안 갑니다. 왜냐면은 얼마까지 알아보고 왔냐, 얼마를 불러도 무조건 찾아보는 거 아닌가? 만약에 얼마예요? 2만원. 근데 이거를 2만원에 사도 찝찝하고 만원 주고 사도 10만원이 갖고 왔는데 왜 팔았지? 근데 8천원짜리 아닌가? 무조건 집에 가서 무조건 가격 정액제 돼 있는 데만. 그 옆에 대한 생각보다 그대가 가치를 보인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합리적인 소비자다. 네. 그 관리를 잘 누리지 못했던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라면 끓일 때요. 라면 표지에는 제가 자취해서 편의점에 많이 가는데 편의점에 그런 거 팔아요. 참치덮밥, 돈가스 덮밥, 컵라면
사진 보면은 다 맛있어 보여. 집에 와서 딱 끓이면은 분명 제 실력만 잘못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라면 표지에는 기가 막히는 음식 같은데. 일단 올라간 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 그 재료들을 실제품에 넣어놓든지 아니면은 사진에 그걸 빼고 끓이든지 아, 그러면 그러면 대놓고 사기치는 거 아닌가? 여기 광고 홍보 가네요, 여기. 어떻게 살리게. 1시간 먹으면 걸리게 돼 있어요. 아니. 공정거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시광 목법이 걸리게 돼 있거든. 그거는 맛있어 보여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위에는 뭐가 있는데 그거를 막상 보니까 그 첨가물이 없잖아. 첨가물이라고 그러면 그건 바로 걸리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바른사회 시민사회에서도 그거는 바르고 바른 사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제가 한때는 공정거래에는 무슨 자문인데 지금은 늙었다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정말 소개해줄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열난다. 네. 사실이죠. 대개 판매자들이나 생산자들이 팔 때는 굉장히 하고 그건 정말 우리도 그거를 제재하는 표시랑 목법이 있습니다. 우리 왜 냉장 먹으면 왜 죽었던 생산을 다시 살아나고 할 것처럼 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연비 같은 거 이렇게 과대광고하는 것들이 많아서 올해 왜 현대차도 미국에서 왜 바로 하죠? 미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바로 리콜하고 그러는 아니면 뭐 해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 안 할까요? 우리 관리 위해서 장점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랬다가 바로 박살나니까 바로 시정하는데 한국에서는 왜 미적거려요? 우리도 그만큼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한 번 두 분 나 이거 진짜 열불인데 기회 잘 됐다. 이게 비록 네, 한번 말하고싶습니다. 뭐 이런 거면? 네, 저는 공학도라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뭔 독수? 네, 메카트로닉스랑 기계와 메카트로닉스. 전자의 합성인데요. 대충 알긴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오늘 있었던 따끈한 이야기인데요. 네,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을 갔는데 네. 사실 이전에는 그 내분비만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어머니가.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또 끝나고 해기학과를 또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또 갔는데 또 무슨 검사를 또 받아야 되고 그래서 몇 가지만 얘기하세요. 근데 사전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가서 딱 검사를 하는데 이게 검사 꼭 필요한 거냐고 물어보니까 별도로 특별한 설명 없이 그냥 다들 다 하는 거고 또 건강 같은 경우에는 괜히 안 했다가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다 무조건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모든 금액을 다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이걸 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건강과 관련된 건 좀 치사하다고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화도 나기도 하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뭐 부셨어요? 아니면 뭐 의사를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다는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그냥 근데 굉장히 어렵었어요, 그죠? 네. 근데 예. 진짜 따뜻한데요. 그래서 어머니도 많이 속상하셨겠네. 어머니도 일단은 건강에 관련된 거니까 그냥 받아보자고 하고 넘어가시는데 좀 속으로는 흔치 않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 기억이 있어요. 뭐 의사라고 하시니까 저 병원이니까 지금은 이제 28살이 된 제 딸애가 어렸을 때 처음 했는데 미국에서는 간염을 무지하게 크게 칩니다. 헤파타이티스 B를 했는데 우리로 치면 거의 무슨 콜레라 비슷한 그 정도지. 왜 미국은 이 헤파타이티스 B라고 그러니까 간염이 없어서 그 아내가 애를 낳았을 때 간염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애 낳기 전에 있는데 제가 미국 가서 1년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방 앞에다 이렇게 빨간 줄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아시아인이라 차를 받는 줄 알았어요. 아시아인이라. 그래서 제가 그 레지던트를 불렀어요. 근데 레지던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대학원생 사는 나는 이런 그때 뭐 미국까지 1년밖에 안 돼갖고 난 좀 약간 이런 기분이 있다. 오, 약간 막 얼굴이 하얘지더니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일단 미국에서 racial discrimination이라는 건 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건 가장 심각한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했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병이 났어요. 똑같은 병을. 그러니까 병원 전체 그 국이 다 난리더라고요. 왜냐면 다시는 이 병이 나면 안 됐었는데 근데 좀 뭔가 내가
그 유학생이고 뭐 이렇게 아내가 그때 이렇게 뭐라 그러죠? 미국에서 이렇게 돈 받는 거 이거 받는 거에서 내가 직접 돈을 못 내니까 뭐 이렇게 트리트먼트가 좀 약한 거냐는 거, 너 그렇게 느끼냐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내가 만약에 그러면 그럼 소셜 워커 부를 테니까 이게 컴플레인을 하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의사가 소셜 워커, 우리 말로 치면 사회복지사야. 네가 그런 기분이 있으면 그걸 사회복지사한테 컴플레인을 하라는 거예요. 못하겠더라고 오히려. 이 사람이 우리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없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딸애가 다시 이렇게 해서 그 간염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의사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를 낳으면 그쪽에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조그만 클리닉인데 사실은 he's a Korean American. 서울대 다니다가 이제 미국 가신 분인데 지금 당신 딸이 이런 문제가 있고 어떻고 들었는데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큰 우리 아이가 난 유니버시티 하스피탈에 가서 왔는데 제가 받은 기억은 미국에서는 아파도 불안하지가 않더라. 근데 지금 이 말씀 하시니까 나에게 충분히 설명해주고 일단 돈 문제 갖고 고민하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의사가 너무 난감해서 나는 돈하고는 나는 돈 얘기는 안 한다. 사회복지사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명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그 일은 의사 입장에 얘기 들으면 너무 힘들어요. 하루에도 뭐 100명, 200명 정말 이렇게 검진을 해야 되니까 2, 3분밖에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료 시스템하고도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의사 선생들을 나는 뭐 집안에 의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돌아가신 자기가 의사였지만 이게 좀 시스템이 좀 그렇다고 하는 게 있다네. 근데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권리를 사실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제대로 할 창구가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디다가 얘기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의사는 나한테 바로 소셜 워커를 불러줘.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이 사람한테 다 하라는 거야.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무슨 소리 하냐? 이러면서 대충 이렇게 무마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소셜 워커를 바로 불러주더니 네가 영어가 안 되면 통역하는 사람도 불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저는 아주 인상 깊었어요. 오히려 자기한테 불리익이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네가 컴플레인할 사람을 바로 불러준다는 그 체계가 저만 또 얘기한다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고. 네, 사실은 아까서부터 이렇게 은발에 너무 이렇게 예쁘신 분이 계셔서 아까부터 근데 제가 나는 경험을 좀 얘기하려고요. 네, 그러시죠. 우리나라 의사들은 지금 5분 내에 이제 모든 환자들하고 이야기가 끝나야 돼요. 그 대신 가격이 참 싸요. 우리가 지불하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싼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외국을 다니면서 급하게 아파서 의사 본 일도 있고 참 여러 나라를 가서 봤는데 충분히 설명을 해줍니다. 잘하면 바로 의사 돼서 나와요. 잘 얘기하면 그만큼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지불하는 돈이 상당히 많아요. 100불. 몇 달만 해도 100불. 쌀쌀한 뿌리지. 쌀 때 100불이죠. 네, 쌀 때. 그건 이제 보험하고 관계돼가지고 할 텐데 교수님은 그냥 이렇게 돈과 관계없이 의사가 얘기한다 하지만 개인 병원으로 하고 있는 의사들은 상당히 의식을 해요. 자기는 얘기 안 하지만 그 시스템이 다 그렇죠. 돈과 관계돼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듣지만 그만큼 지불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충분한 지불을 놓고 요구는 우리가 많이 하야만이 되는 그런 입장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내가 의사 편은 아니에요. 나는 병원 생활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의사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얘기였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 무슨 작은 수술이 하나가 있는데 작은 수술 하나 하는데 살짝 짠 거예요. 얼마나 할게요? 25년 전에 380만 원. 근데 이제 인슈런스를 제하고 나니까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게 한 50만 원인가를 내는 거.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이제 인슈런스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오늘 선생님께서 말해주신 말씀이 아주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일을 하나 하셨는데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됐어요. 우리가 소비자 단체를 하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가칭 아직까지 뭐 이름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용감한 소비자 모임. 네. 소비자들도 용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왜 용감해야 되죠? 소비자들이 쭈삣쭈삣하고 말을 못하잖아요. 무슨 그 좀 큰 이슈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의약품 슈퍼 판매 같은 거 얘기 나오면 도대체 소비자가 말하는 소비자들이 없어요. 그것은 똑똑한 소비자 얘기도 해야 되지만 또 용감한 소비자 얘기도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좀 큰 이슈들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는 소비자 모임이 있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소비자 모임들이 있고 그것은 아까도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불만을 모아서 그것을 뭐 기업이라든가 또는 뭐 소비자 보건에 전달하는 정도의 그런 소비자 모임들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진짜 소비자의 이익은 그거보다는 훨씬 큰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FTA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 교육 같으면 우리는 소비자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으면 선생님들이 지금보다 훨씬 잘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학교를 선택하려면 이사를 가야 돼요. 아예 통째로. 네. 좋은 학교 보내려면 좋은 동네, 비싼 동네로 이사를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면 굳이 화락문에 안 가더라도 좋은 학교를 아이들한테 보낼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복지제도하고도 얼마든지 결합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나라, 우리가 국제 천국이라고 알고 있는 그 나라죠. 스웨덴 같은 나라는요, 학교에다가 돈을 무상교육인데 무상교육을 학교에다가 돈을 안 줘요. 누구한테 줄까요? 학부모한테 돈을 줍니다. 학부모한테 쿠폰을 주는 거예요. 바우처라고 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자기가 알아서 골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이만큼 10개가 있다고 아니면 학교가 있다고 고등학교가 있다고 하면 나는 그 여러 학교 중에서 뽑을 수가 있어요. 어떤 시스템인가 이게? 그러면 학교가 어떤 노력을 할까? 뽑히려는 노력을 하겠지. 그게 공립도 그렇습니다. 사립, 공립 상관없어요. 학부모가 선택해서 사립을 가면 그 돈을 사립에게 주고 공립을 가면 공립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립도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 말씀하죠? 우리나라는 무상하면 또 뭐와 연결시켜서 하냐면 무경쟁이랑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그 불평, 그것보다도 훨씬 큰 이익이 걸려있는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소비자단체는 전혀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자들의 이익 집단에 의해서 그런 이슈들이 다 좌지우지가 되는 거죠. 잠깐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른 얘기하면 사실 그동안 그 소비자의 뭐 식품이나 제품의 안전이라든가 사용하는데 노력을 해오신 많은 소비자 단체들을 우리가 폄훼한다는 인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결국 그분들이 노력해오신 거를 폄훼할 그런 의도도 없고요. 그분들이 그만큼 노력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나은 식품, 또 좀 더 나은 그 제품들을 사용했다는 건 충분히 인정하고 푸시하지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좀 더 커다랗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꼭 약장사하는 거 같네. 약장사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할 때 약간 너무 잘하니까 그러지. 이게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노력한 거를 더욱더 빛나게 그분들도 또 같이 연대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다? 용감한 소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분연히를 잘 안 되면 분기탱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비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누구를 치우지 않고 나의 권리를 위해서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소비자, 그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어도 그럴 때면 김종호와 김진국은 용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히 제언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용감하게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 봅시다 하는 그런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김진국 교수님이 깃발을 드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뭐 자칭 대표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회원들이 뽑아줘야 대표가 되는 것이고 아무튼 여러분 이거 오늘 뭐 네. 이렇게 들었다 놨다 뭐 별로 기분은 안 좋지만 그래도 뭐 1년 선배가 되시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모임을 하나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회원으로 좀 많이 가입을 해주세요. 네, 예, 네, 침치나? 아니 이분들이 목이 아플 수가 있어서 이분들의 권리를 좀 침해하는 거. 네, 맞아요. 이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드려야지. 네. 뭐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곧 만들어지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프리덤 팩토리라는 주식회사 프리덤 팩토리의 대표로 우리 김정호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손자단체가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제가 자칭을 하려고 3, 4년 전부터 뭐 소비자 주권연대 뭐 이런 이름으로 뭐 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면 정말 나에게 다가오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그럴 때에 비로소 내 권리를 찾을 때 내가 강의를 제대로 듣게 되는 욕구가 있을 때 내 선생님이 저한테 잘 가르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교단에 올라오기를 겁이 나게 만들어주라. 그러면 이 강의실이 살아있고 우리 학교가 살아있을 거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발광소나타 이제 우리가 처음 예약한 10번이 거의 끝나갑니다만은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생각 어떻게 하면 좀 잘할까. 근데 그와 똑같이 오신 여러분들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 되려고 했고요. 또 앞으로도 지금 말씀드리는 소비자 권리, 소비자는 최종 소비자는 어느 분야도 다 있는 거니까 우리가 같이 노력하면 이 사회가 훨씬 더 살기 좋은 것이 될 거라고 감히 믿기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김정호 교수님과 함께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머리를 잘했죠? 예, 잘하고 계세요. 11월 6일 맞죠? 맞습니다. 제9회 네. 네, 다음번 발광소나타는 뭐였더라? 이런 잡스가 있나? 이런 맞아, 이런 잡스가 있나? 이런 잡스가 있나가 뭘까요? 네, 스티브 잡스일지 또는 네. 다른 무엇일지 아무튼 이런 잡스가 있나 보다. 굳이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방향이 다 취업이라는 거는 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권리와 함께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취업이라는 잡스라는 걸 갖고 스티브 잡스가 될지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깐만, 그게 끝나면 우리 마지막에 하는 말인데 1박 2일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뭐야 이걸 해? 그렇지. 여러분의 인생 성장판을 꽉꽉 눌러드리는 인생 자체 발견 프로젝트 네, 다시 제목은 이게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8번째인데 오늘 또 이거 다시 요거 보기 같이 이거 그렇지. 이따가 이건 자차 발견 프로젝트 발광 소나타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 성장판을 꽉꽉 눌러드리는 인생 자체